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이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알아보는 이가 없나요? 없죠? 나 지금 담 땡겼네. 담이 와가지고. 예. 그때는 약간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는 또 물어본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 뒤로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혹여라도, 태즈 아니야? 딱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아는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아, 그럼요. 진짜 저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가 아니면 뭐 슬퍼 보여도 무조건, 태즈님 아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길 가다가, 많이 못생겼는데 그러면 저 왔습니다. 태즈님 아니세요? 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태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한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이상한 할머니? 네. 좋아요. 네. 또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즈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어떤 지방에서 운전직 공무원을 하는 형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형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똑같은데 귀신에 대한 1도 믿음이 없어요. 사후세계든 네.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너희가 잘못 본 거야. 귀가 허해서 그런 거다. 가끔 모여서 무서운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술 먹다가 펜션 가서 놀러 가면 불 끄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콧방귀를 치면서 야, 그런 게 있었어. 불 켜! 이런 사람이에요. 이 형님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분께서는 지금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직업은 어느 한 지역의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날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의료봉사를 가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제 행정관할구청에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랑 근처 인근 큰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차를 타고 특정 마을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돼요. 오. 그쪽 간 지역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계신 그런 마을이었고 일단 그곳에서 그분들을 하차를 시키고 짐들도 대충 들여다 드리고 다 마을로 올라가시고 마을 밑에서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쯤 돼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다 올라가시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일정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들어오면 되는 일정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4시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똑똑 두드려요. 운전석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큰 버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버스 옆에 창문을 똑똑 두들겨요. 근데 똘비 형님께서 보시긴 이 할머니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안 어울리는 비싸 보이는 밍크코트. 근데 그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밍크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안에 옷은 원피스인데 네. 늘어져가지고 속안이 다 보일 정도로 늘어진 원피스. 속살이 거의 보일 정도에. 네. 그리고 귀에는 진주로 된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목걸이도 좋은 걸 하고 계셨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하고 그 앞에는 시장 구루마 같은 거 있죠. 그걸 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네는 약간 취약계층들이 계신 곳이었고 여튼 그렇게 운전석 창문을 똑똑 두들기고 하시는 말씀이 총각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똘비 형님이 예? 1,000원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워낙 그런 동네고 근데 웃긴 게 거기 동네에 안 맞게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입고 귀걸이도 좋은 거 하고 그렇지만 일단 창문을 열었어요. 네. 그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운전석에 버스 보면은. 그런데 여는 순간 분 냄새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앞에. 그래서 순간 이렇게 향수 뿌리고 분도 막 바르실 분이 1,000원이 없나? 라는 생각에 어버버거리는데 할머니께서 아잉 총각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줘 이러면서 아양을 부리는데 원피스 사이에 속살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수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1,000원만 달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몸을. 어머. 그래갖고 순간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예, 이러면서 1,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고마워 총각, 아이고 마음이 참 착하네. 총각 이름이 뭐야? 아이고 귀찮지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해야겠다는 생각에 네. 예, 제 이름은 뭐 김똘비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총각 이름도 이쁘네. 그래 결혼은 했고?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고 인물도 좋은데 왜 장가를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어르신 이제 뭐 가셔서 라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똘비 형님이. 그러니까는 아유 그래 내 정신 좀 봐. 나 배고프니까는 똘비 총각이 주니 1,000원으로 라면 끼리 먹고 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갈게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문 닫고 이상한 할머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차로 돌아오시고 준비해둔 아침에 미리 받아놓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 똘비 형님은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받아놓고 이따가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팬들 있는데 위에다 올려놓으셨대요. 그리고 다 식사를 하시고 또 다시 봉사활동하러 올라가셨는데 할 게 없잖아요. 휴대폰 게임도 하고 뭐 가만히 있는데 또 누가 창문을 똑똑 하고 노크를 해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는 또 그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또 오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쓱 열어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총각 그 도시락 안 먹을 거면 나 줘. 나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제 점심인데 제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요. 이제 아까는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배고파서 먹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잉 이러면서 또 가슴 쪽을 어필하면서 달라고 쪼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 걸렸다, 이상한 동네에 와버렸다 라는 생각에 예, 할머니 그냥 드세요. 드시고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할머니를 보내요. 할머니가 또 아이고 고마워 똘비 총각이 참 착해, 우더런들을 위할 줄 알아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가시더래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잠시 뒤에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설마 또 그 할머니인가 했는데 보니까는 그 할머니예요. 그때 짜증이 좀 나더래 많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대요 할머니를.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총각 차가 참 좋네. 나 잠시 올라가서 쉬어도 되나? 날이 너무 덥네. 나 물 한 잔만 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길래 똘비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 여기는 개인 차량이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차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 없는 사람들은 차를 태우면 안 돼요. 이거 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께서 또 갖은 아양을 떠시면서 아잉 이러면서 막 차에 타려고 교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나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운전석 반대편에 앞에 문 열린 데 있잖아요. 버스 보면은. 네. 거기로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똑똑거리기 시작하면서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막말로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문을 열어주면은 혹시나 이 할머니가 올라와서 자기에게 뭔 짓을 하면은 수행인이 뭐니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짓을 안 하더라도 보건소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가 와서 이 광경을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병원 간호사가 차량으로 뭘 가지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어머나 할머니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여자 간호사 딱 보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옷을 다시 입더니 시장 리어카를 끌고 쓱 사라져요 또. 그래서 간호사가 올라와서 기사님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돈도 주고 도시락 들리고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은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오해 살 수도 있고 하고 문을 못 열어주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님 오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늙어서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건 챙기러 온 간호사분은 물건 챙겨 다시 나가세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거나 아무도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는 긴장도 풀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살짝 풀리니까는 졸리더래요.
그래서 잠시 좀 자볼까 이러면서 눈을 좀 감고 스르륵 잠시 졸았는데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누가 또 똑똑하고 노크를 해요. 근데 순간 잠결에 간호사나 아니면 뭐 관계자분이 뭘 또 가지러 온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에 놀라서 앞쪽 출입문을 봤어요. 보니까 그 할머니예요. 또 총각, 똘비 총각,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나 물 한 잔만 마실게. 컵 한 잔만 타줘. 똘비 총각, 문 좀 열어줘. 아잉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교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할머니 적당히 하시라고 집에 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손짓벌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고 할머니 자꾸 이러시면 다 찍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똘비 분께서 나이가 그때 한 40대 정도 됐거든요. 40대 한 초반. 근데 할머니가 얼굴이 막 빨개지시면서 소리를 질러요. 너희 이렇게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문 한 번 열어주면 안 돼? 어른이 물 먹고 싶다 커피 한 잔 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른에게 개똥으로 알고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발로 차고 침도 뱉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데 그때 때마침 의료봉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일행이 할머니 뭐예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의사나 간호사들 오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이나 와가지고 올라타서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보길래 그간 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간호사님도 봤다. 이렇게 아까 할머니 온 거 근데 또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분들이랑 보건소 분들께서 희한한 할머니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날 일을. 그래갖고 너무 힘든 하루였다. 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영화도 보고 잠을 잤어요. 그 형님은. 자고 아침에 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자기보다 높은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제 의료봉사 나갔던 그 지역을 다 못 돌아서 오늘도 가야 한다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가고 싶다.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나 또 그 동네 가기 싫다. 다른 기사를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 차 있지 않냐. 병원 차에다가 태워가라. 난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기사가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동네를 더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가면서도 되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대요. 가면 그 할머니 또 와가지고 또 찝쩍거릴 건데 미치겠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가서 할머니가 올까봐 주변을 계속 이제 미어캣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똘비 형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운전석에 있지 말고 차 뒤로 가 있자. 그래서 맨 뒷좌석 가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주변만. 근데 그날 점심 때도 안 오시고 점심 때 지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행이네. 할머니가 오늘 안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한 번 왔으면 됐지 오늘 또 오겠어 설마 이렇게 하고 자리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운전석으로 딱 가요. 가는데 옆에 창문에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차가 좀 높잖아요.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도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거기 위로 얼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나올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밟고 올라가신 거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깜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 형님이. 할머니 뭐예요? 이러니까는 왜 날 피해? 뭘 자꾸 두리번거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할머니가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뒤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단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씩 웃어요. 똘비 총각 오늘은 날 피해 댕겼으니까 5,000원은 받아야겠다. 나 라면 사 먹게 5,000원만 줘.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르신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그때부터 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막 흥분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주변에 사물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막 욕을 하는데 뭔가 따끔해요. 보니까는 팔등 부분 있죠. 그러니까 팔목 윗부분에 뭔가 끓히고 피가 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 보니까는 할머니가 씩씩거리면서 그 안으로 끌려가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끓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할망구가 노망들었나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욕을 막 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이 든 게 내가 여기 내리면은 그래도 칼 든 사람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 플러스 내가 내린 틈에 이 할머니가 올라와 버리면 차에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런 판단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 동안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 할머니하고 버리면서 할머니가 이 X가 어디 어른한 소리를 지르냐면서 죽고 싶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할머니는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창문 막 열라고 하는데 그게 뻑뻑하잖아요. 그 창문이 아무래도 밖에서 열라고 하면은 잘 안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욕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 와요. 왔는데 보통 경찰들은 휘두르고 있으면은 뭐 가스조금 꺼내든지 제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 또 할머니 또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할머니 무슨 일 또 여기서 뜨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순간 느낀 게 아 이 할머니가 한두 번이 아니구나 상습범이구나. 그러네. 예. 경찰들이 이제 와가지고 할머니 휘두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뺏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뺏고 타세요 이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앞에 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체킹 블랙박스 있나요? 들어오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봐요. 네. 그래갖고 아 있다. 블랙박스가 밖에랑 안에 같이 낀다. 그거 빼달라고 하고 같이 서로 가시죠 이러면서 간 거야 파출소로. 순찰차가 2대가 왔는데 한 대는 할머니를 태우고 한 대는 놀비 형님 타고 간 거예요. 가면서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할머니 동네에서 유명하다. 하루에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씩 신고가 들어오는 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할머니다. 몇 번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로 옵니다.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사람 찌르고 이러면 안 돼. 사람 죽어 다쳐. 이렇게 경찰들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고 조서 같은 건 꾸미고 있는데 누가 보호자라고 와요. 보호자라고 오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20대 초반 남성분이 오십니다. 근데 오자마자 꾸벅고 절을 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저 어머니 때문에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분께서 야 우리한테 미안하지 말고 저분한테도 빨리 사과해 하고 빨리 합의를 하든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경찰분들도. 그리고 아드님이 와가지고 똘비 형님한테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합의금 원하시면 합의를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온 모습이 누가 봐도 일하다 온 거예요. 뭐 온몸에 먼지도 묻어 있고 이렇게 온 거예요. 딱 봐도 벌이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솔직히 죄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거에 대해서 뭐 아들이 솔직히 뭐지가 있겠어요. 그 딱한 마음에 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 뭐 합의 뭐 이런 필요 없고 그냥 데이밴드 하나 바르면 된다. 괜찮으니까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나도 사건이 크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아들분께서 아이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병원비라도 드릴 테니까는 이거 꼭 받아달라고 죄송합니다.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괜찮다.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그인 건데 괜찮다. 뭐 돈 바라고 내가 신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 보니까는 라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줘라. 그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똘비 형님이. 그래갖고 아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거절하시면 제가 진짜 된다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오늘 꼭 대접할 수 있게 요 앞에 맛있는 고깃집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가시는 거 어떻냐고 하니까는 아예 괜찮다. 고기는 뭐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고기 살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려라 말하니까는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경찰분들도 아이고 뭐 밥 한 끼 얻어먹는데 뭐 하늘 무너져요 갔다 오셔요 이래갖고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다 주고 오겠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주면 집에 동생이 있어 괜찮다. 어머니 일단 모셔놓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어머니를 모셔놓고 식당으로 와요.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솔직히 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건지. 그래서 약간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사실은 궁금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경찰분들께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어머니가 정신상태 좋았다. 어머니께서는 원래 무당이셨대요. 오, 예. 무당이신데
흔히 말해서 신이 빠져나간 뒤로 되신 거래요. 예. 그래서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좋은 산 가가지고 막 해도 안 돌아오시더래요. 근데 어떻게 신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의 당산나무를 한번 잘못 건드리시고 신이 바로 빠져나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어머니께서 치성을 드리면서 하셨는데 안 되니까는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오신 거예요. 젊은 양기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으면은 신이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똘비 형님이든 마을에 처음 보는 총각을 보면은 옷을 그렇게 입은 것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양기를 받아보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그래도 좀 누구 하나 붙어가지고 수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는 저희 어머니 40대 중반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잖아요.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할머니인데 나이가 똘비 형님이 40대 초반이시고 어머니 나이랑 똘비 형님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2-3살? 근데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께서 몇 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되게 젊고 아름다우세요. 그 나이 또래를 안 보일 나이에요. 외관상으로는. 근데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형님이 듣기에는. 이게 맞냐고, 이 사진 맞냐고 하니까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다고. 이게 요즘에 휴대폰은 이 사진을 찍으면은 날짜가 나오잖아요. 사진에. 다 나오죠. 몇 년에 찍은, 몇 월 며칠에 찍은, 장소 어디까지 나오잖아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님. 사람이 이렇게 몇 년만 늙는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이제 신 빠지시고 갑자기 확 늙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다음에도 혹시나 저희 어머니 동네에서 보시면은 저한테 꼭 전화를 달라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주더래요. 근데 똘병님 말씀하셨죠.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자원봉사를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 또 올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나오셨어요. 나오신 다음에 주변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그 아줌마 유명한 아줌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 지역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잘 맞추고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늙었던데 그게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분께서. 나도 그 아줌마 지나가면 눈 깔고 지나간다고. 혹시나 뭐 할까봐,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그랬던 이상한 할머니인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것도 할머님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죠. 아무래도 봤을 때도 외관상으로는 진짜 할머니시고 한데 네. 그걸 떠나서 뭔가 잘못 건드셔가지고 그렇게 신이 빠지고 그렇게 늙어버리시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섭죠. 그리고 그런 분 계시면. 그 신이 떠났을 때 그 안에 네. 뭔가 귀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막 그렇죠. 들어가 버리면 아마 또 정신을 놓거나 귀신들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뭐 네. 어떻게 해서 신이 빠져나갔냐 디테일하게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당산나무 한번 잘못 건드리고 그거밖에 말을 안 해서 그 내용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 오늘도 태진님께서 역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태진님의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태진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또 많은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이 남겨주시고 그걸 또 알아주시니까 저도 너무나 네. 보면서도 뿌듯하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항상 참여해서 너무 재밌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폭삭 늙어버린 게 진짜 할머니여서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도 정말 또 섬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예의 있게 정말 거절을 다 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안 무서울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풍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풍객님께서 낚시터 저수지 이야기로 정말 섬뜩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낚시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낚시 갔던 지역이라든지 섬이나 이런 명칭을 다 얘기를 하실 거래요, 항상. 그래서 혹시라도 낚시하시는 분들 가서 무조건 이런 일을 겪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공포에 좀 떠시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풍객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첫 번째 이야기가 임팩트가 좀 세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풍객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쩔까요? 이게 오늘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네. 아니고, 제 속으로는 약간 애절하다, 좀 짠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얘기라, 듣는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자주 봐온 사람으로서, 그냥 무섭지는 않고 애절한 사연이 있는 귀신들이라. 뭔가 네, 귀신들에 그런 대한 부분이. 사연을 아셨구나, 결국에.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몇 년 후에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 그 섬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밝혀진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가볼 섬은 어딘가요? 진도에 있는 섬인데 갈명도라는 섬이 있어요. 갈명도. 네네, 거기가 이제 해남하고 진도하고 바다에서 경계되는 지점 그 정도에 있는 그런 섬인데, 진도 의심면 쪽에 있는 섬인데 무인도고요. 무인도예요, 게다가. 네네, 그렇게 큰 섬이 아니고 조그만 섬인데 그런 무인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함께 갈명도에 갈 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풍기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95년 가을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낚싯배들이 성능이 좋다거나 크거나 이런 당시가 아니고 소규모 배들, 그러니까 약 5톤 이하 배들을 타고 낚시를 다니던 때인데, 그 배들은 정원수가 뭐 많으면 10명, 뭐 12명 이랬거든요. 네. 그 배를 저희 일행들 몇 명이서, 평소에 낚시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이서 타게 되고, 또 외지 손님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 배를 타고 1시간 걸리는 갈명도라는 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 또한 그 갈명도는 그때 당시 처음 가보는 섬이고, 그쪽에 물고기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물때도 많고 모든 여건이 좋아서 2박 3일 야영 낚시를 들어간 거예요. 바리바리 물건을 사서 현장에 도착해서 각 포인트들에 다 내리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갯바위 포인트 진입을 할 때 국룰이 2인 1조예요. 위험해서? 네, 그렇죠. 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2인 1조로 내리는 건데, 제가 내리는 자리는 2명이서 낚시가 불가능한 자리였어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이 조류가 세게 가고 수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큰 게 물거든요. 많이 물고. 다소 위험한 자리인데, 배 선장님도 저를 잘 알고, 그리고 제가 다이버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니까 저를 그쪽에 내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2박 3일 야영 낚시다 보니까 갯바위 뒤쪽에 텐트를 먼저 쳤어요. 텐트를 치고 뭐 아이스박스 다 정리해놓고 조금 앉았다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걸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 섬 자체가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성인 무릎 정도 차는 나무들, 큰 나무는 없이. 그런데 저 산 쪽에서, 그렇게 뭐 높은 산은 아니고 산 쪽에서 어떤 사람이 톡톡 걸어와요, 저 있는 쪽으로. 낚시꾼들은 낚시복을 입으니까 딱 봐도 아는데, 멀리서 오는데 낚시복장도 아니고 그냥 뭐 터들터들 걸어와요, 제 앞으로. 그냥 하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낚시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강원도 말투인 거예요. 강원도 말투를 쓰더라고요.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낚시 왔습니다. 어르신, 뭔 일로 여기에 계세요? 낚시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약초 캐러 왔다 그거예요. 그런 당시에 섬에 약초도 캐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있기는. 그럴 당시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 차림새가 옛날 군복 바지인데, 완전 옛날 군복 바지, 단색 군복 바지인데, 뭐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진짜 한 100년은 되게 보여요, 제 눈에. 그리고 위에 상의가 이게 남방도 아니고 와이셔츠도 아니고, 옛날 드라마 보면
와이셔츠에 카라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 식의 와이셔츠, 남방? 그런 건데, 뭐 약간 하늘색 계통이었는데, 그것 또한 엄청 지저분하고, 막 다 해지고, 보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살짝 찢어져가지고, 피가 거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 아, 이 양반이 약초를 캐다가 나무에 걸치고 그래갖고 이러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요. 그냥 뼈에다 가죽만 씌워놨다.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걸어다니지 할 정도로. 그래갖고 아이고 어르신 많이 캐셨어요 하는데 약초를 캐러 왔으면 하다못해 홈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 약초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행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지고 다니고 자기는 발견만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자리 잡은 집인데 자리가 이제 제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시원하니 하시죠. 아이스박스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꺼내 들려왔는데 젊은이 나는 음료수 말고 혹시 술 있으면 한 잔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강원도 사투리로요. 제가 그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야영 낚시를 들어갔으니까 뭐 술이랑 좀 챙겨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뭐 소주 몇 병 갖고 온 거 있으니까 어르신 그럼 이거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안주거리를 찾아보니까 육포가 있어요. 육포 몇 개 갖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육포를 하나 뜯어서 드리고 술을 종이컵에 한 반절 정도를 따라 드렸어요. 그때 젊은이 이 양 주는 거 가득 채워주라고 그래요 저한테. 아 그래요? 어르신 괜찮겠어요? 뭐 약도 많이 드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달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드렸어요. 따라 드리고 어르신 혹시나 더 드시려면은 나는 이제 이것 좀 해야 되니까 따라서 드십시오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돌아봤더니 이분이 쪼그려 앉아갖고 팔로 이렇게 무릎 양쪽 앉는 자세 있잖아요. 껴안는 거. 예. 예, 그 자세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잔잔하니 부르는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오. 노래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 그렇게 막 애절하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만은 노래 중간에 그 어르신이 느닷없이 아이고 젊은이 잘 얻어먹고 가네 하고 일어서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나 이제 가실란 거구나. 조심해서 잘 다니시고 약초 많이 캐세요 하고 인사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질 텐데 그때가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해가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위치가 또 튀어나온 데라 진도 쪽에서 배가 오든 해남 쪽에서 배가 오든 제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어르신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네.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막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도 그럼 야영을 하면서 약초를 캐려고 그러나?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돔은 아침 새벽 동투기 직전하고 해질녘, 그때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돌돔을 이제 잡으려고 낚시에 신경을 썼죠. 그래갖고 돌돔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바로 몇 마리 회를 떠서 혼자 소주에다가 회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첫날이니까 이걸로 됐다 싶어서 이제 또 술도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자체가 제 텐트는 그때 당시는 좀 드문 텐트였는데 침대 텐트라 해서 1인용 텐트가 있어요. 밑에는 침대로 돼 있고 위에 천막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이러고 잤어요. 전에 자고 있는데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꿈을 꾸는 건지 어쩐 건지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몸을 만져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막 쾌감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갖고 저는 꿈꾼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이거 꿈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번쩍 눈을 뜨고 확 일어났거든요. 상체만 얼른 딱 일으켰어요. 근데 가을이니까
네.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텐트 모기장을 다 닫아놓고 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기장 자크는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정확하게 손인지 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피크물이 한 손같이 생긴 것들이 예. 몇 개가 쭉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아 이거 뭐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불빛을 보면 나쁜 것들이 사라진다. 물론 저는 뭐 당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봐온 거라 그런 건 없었지만은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담배불을 피웠습니다. 담배를 불을 피우고 자크를 딱 열고 나가봤어요. 그러고 뭐가 있나 이러고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황당한 걸 본 것이 나가서 주위를 후레쉬도 비춰보고 이러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명히 술을 따서 그 어르신을 따라드렸다 했잖아요. 맞아요. 육포도 이렇게 내가 드렸었고. 그런데 종이컵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 소주병이 안 따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포하고 나란히. 그 전까지 그걸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이거 아까 그 어르신이 와서 마신 건데 내가 착각하나 하고 제가 오죽하면 다시 아이스박스를 열고 소주 개수를 세어봤어요. 오, 그렇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드린 거였어. 야, 이게 뭐냐. 내가 그러면 대낮부터 귀신을 봤다는 거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뭐 안 좋은 것들이 제 옆에 오면은요. 느낌이 오고 냄새가 나요, 벌써 저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날 만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도 뭐 기분만 좋았지 전혀 뭐가 없었거든요. 전혀 아무런 느낌이.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고 텐트 문을 이제는 아무리 더워도 모기장이 아니라 천 있잖아요. 모기장 밖에 또 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아예 쳤어요. 진짜 더워도 이러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불과 한 10분 20분 이 정도 지나니까 네. 소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소곤소곤이 아니라 웅성 그중에는 아빠도 찾고 엄마도 찾고 뭐 배고프다는 소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배고픈 귀신들이구나.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얼른 자크를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술 몇 잔 따라 놓고 또 어려서부터 봐온 곳이 있으니까요. 고실의 몇 잔 느낌으로. 따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거리, 과일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를 2번 반 드리고 아이고 내가 인사도 없이 여기를 왔습니다. 뭐 없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무사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저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또 웅성웅성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웅성웅성 하는 사이에 어떤 소리를 제가 들었냐 하면은 비명소리 딱 하는 소리 있죠. 도망쳐 하는 소리. 그러면서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 총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그냥 총소리가 아니라 갈기는 소리. 그런 소리가 멀리 들려요. 그러면서 뭐 피해 도망쳐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울고 불고 하는 소리가 나고 도저히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이제 클라이밍도 하고 뭐 갯바위 잘 타지만은 밤이라 좀 위험하잖아요. 다른 자리로 가기가. 근데 거기 있는 것보단 다른 자리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갔어요. 실상 섬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한 12명 정도 내렸는데 우리 일행 저 포함해서 한 4명 됐으니까 네. 그 일행 찾아간다고 슬슬 갯바위를 타고 가면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가. 이동을 했는데도? 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만. 어떤 형체도 안 보이고 그냥 소리만 따라와요. 내가 제대로 씌었다. 내가 제대로 씌었구나. 그런데 보여야 될 텐데 보이거나 어떤 또 증상이 나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들리기만 하니까 그냥 꾹 참고 이를 악물고 갔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저 밑에 낚시하는 일행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고 거기까지 갔어요. 갖고 그 일행한테 아이고 나 쪽팔리잖아요. 무서워서 왔다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소주 한잔 마시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소주 한 잔 먹고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고 있었다 하대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같이 간 그 일행 분이 먼저 예. 저한테 혹시 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고 그래요. 오. 저는 이제 혹시나 같이 그래버리면 진짜 이 사람 겁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 뭔 소리 하냐고 헛소리 하고 있다고. 아니 낚시하는데 재수없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 뭔 소리 들린다 그래요. 왜 뭔 소린데? 그러니까 몰라 뭐 남자 소리도 들리고 여자 소리도 들리고 막 어쩌고 한다고. 예. 그래서 저 옆에 낚시꾼들이 술 먹고 떠드는 소리라고. 제가 이제 그러고 핑계를 댄 거예요. 예. 계속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날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간지도 몰랐거든요.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냥 술 먹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그때 둘이 술 먹어진 게 아침에 술병을 봐보니까 8병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술도 전혀 안 취하고 그러고 있는데 밝아오면서 약간 훤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일행한테 형님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랬어요. 왜 산에 올라가? 뭐 술 취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술 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서 흔쾌히 그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낚싯대 잡을 사람인데 산에 가재요 같이. 그래갖고 산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불과 얼마 안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넘어온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넘어온 길인데 뼈가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유골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게 사람 뼈인지 뭐 동물 뼈인지 이런 건 모르겠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건 사람 뼈다 느낀 것이 정강이 뼈 있잖아요. 이건 동물보에서는 볼 수 없는 뼈잖아요. 이 정강이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크기로 봐서 성인 뼈예요. 이거 사람 뼈다.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이제 둘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려가자 하는데 올라가면서 분명히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내려오는 길은 약간 다르게는 내려왔지만은 산이란 것은 올라가기는 솔직히 쉽지만은 내려오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돌아오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걸 봐버린 거예요. 사람 유골 중에 그 해골 있잖아요. 두개골. 네, 두개골. 예. 이게 한 자리에 우리가 개수는 모셔봤습니다. 개수는 모셔봤는데 최소 39 이상? 그렇게 또 다른 뼈들도 이렇게 벌써 약한 뼈들은 거의 다스라졌다고 보고 그냥 굵은 뼈들 그런 뼈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또 그걸 봐버렸으니 낚시고 뭐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핸드폰을 꺼내갖고 선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섬 지역들이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쵸, 옛날이니까. 예, 일부 섬들은 터지는데 일부 섬들은 안 터지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막 이쪽 저쪽 전파 잡아보려고 산을 다 헤매고 다녔거든요. 안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동료한테 가자. 또 다른 동료한테 갔어요. 둘이 같이. 혹시 뭔 일 없었냐? 뭔 일 없었대요. 고기만 많이 잡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냐고. 뭔 일 없었다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놀러 왔다 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거기한테 또 갔어요. 갔더니 희한한 게 제가 봤던 그 어르신 네. 약초 캐는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약초 캐는 사람이 와갖고 노인네가 와갖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 제가 본 거잖아요. 그러죠. 일부러 물어보도 안 했어요. 옷차림새가 어떠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질 않았어요. 겁먹으면 안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 속으로만 딱 삼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분 있잖아요. 네. 저랑 애초에 같이 있었던 분. 그 양반이 이제 뭔가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겁을 먹으면은 헛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전봇대에 비닐이 날리는데 천여 귀신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양반이 헛것을 봐버린 거예요. 헛것을 봐갖고 끝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막 갯바위에서 뛰어다녀요. 그냥 평탄한 길 가듯이 뛰어다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죽을 위기를 느끼거나 이러면 초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저는 봤어요. 진짜 이건 초인적인 힘으로 갯바위를 이리저리 튀어다니는데
절대 넘어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한참을 그러더만은 풀속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맥이 풀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멍해갖고 있더라고요. 데리고 와갖고 안 되겠다. 이 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되겠다. 이건 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 넘어오더라고요. 네. 낚시꾼이에요. 낚시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갖고 뭔 일로 낚시하냐고 여기까지 넘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낚시를 못 하겠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뭐 이상한 소리들이 그렇게 들리고, 근데 그 사람 바로 위에 그 유골이 메꾸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봐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자기도 같이 온 사람 거기다 놔두고 다른 사람들 한번 뭐 한다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갖고 우리를 만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거 섬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2명이 갔는데 12명이 다 모여지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섬 가운데로 모였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죠. 아니, 낚시가 뭔 필요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예.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은 계속 흐를 거 아닙니까? 어찌게 됐든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됐어요. 오후 한 5시경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초가을이라 뭐 한낮이잖아요. 한낮인데 그 웅성웅성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바다에서 들렸어요. 산 쪽에서 들린 게 아니라 바다 쪽에서 메아리 쳐서 들린다 해야 될까? 사방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표정 들이더라고요. 제가 봐서. 저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미 눈치를 까고 있었고 무섭지는 했지만은 무서운 느낌이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무섭다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대낮에 그 5시부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단 1초도 안 끊겨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술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거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배가 올 거니까 우리가 2박 3일이다 했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버티면 배가 올 거니까 버티자. 같이 모여서 절대 어디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술도 안 취하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갖고 약간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보이더라고요. 어두워지니까 보이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희끗희끗한 형체들이 보여요. 형체들이 보이는데 예. 큰 사람, 적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형체로 보이지만은 다 그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머릿수를 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전혀 저한테 어떠한 위협감이 느껴진다거나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땀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구나. 오히려 네, 전혀 아기가 없어요. 예. 아기가 없고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흉을 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 그 많은 영가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잖아요. 보고 있는 수밖에. 그래갖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그것도 아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렇게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5시 넘어서부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지그들이 질리면 안 하겠지 그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지고. 그러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낚시꾼이었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희끗희끗 한쪽으로. 예. 저는 홀린 줄 알고 제가 잡았어요. 뭐하냐고 잡았더니 저한테 괜찮다고 자기 저런 거 잘 보는 사람이라고 뭐 무당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실상은 나도 어제부터 계속 봐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나왔던 얘기를 대략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랬냐고. 자기는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뭐 누가 만지고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들었대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제가 기가 세고
내가 세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크게 몰랐었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안 사실이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서운 감정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측은지심이란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냥 괜히 저 사람도 불쌍하다 막 이런 느낌만 드는 거라 그냥 서두름없이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괜찮겠냐고 그래요. 예. 당신이 가는데 나는 못 가냐고. 또 간 거예요. 저도 이제 또 혼자존심 하는 사람이라 갔어요. 갔는데 일반적인 제 생각 같으면은 그동안 봐왔던 모습 같으면은 오히려 영가나 이런 귀신들이요 사람이 용감하게 다가가잖아요. 네. 제 경험상에는 오히려 도망갑니다. 피한다. 당연하죠. 귀신은 절대 사람 못 이겨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걸어가니까 안 피하고 있어요. 어머. 계속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 이제 한 5m 전방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어떠한 말도 못 걸어보고 그 옆에 있던 그 양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질문을 하는 내용. 네. 그리고 뭐 어떠한 대답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막 웅성웅성, 내 귀에는 웅성웅성만 들렸어요. 뭐 정확한 표현은 한마디도 못 들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낮에 봤다던, 첫날 낮에 봤다던 그 약촉해는 사람.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저쪽 옆에. 그러면서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도 반가운 마음에 손이 흔들어지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 또 신경을 썼어요. 인사만 살짝 나누고. 근데 대화를 나누더니 나한테 사장님 저쪽으로 갑시다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기 끝났다고. 그래서 일단 오는데 어떠한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으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갔는데.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장님.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냐고 하니까. 아니요,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한 50m 정도 된다 했으니까 금방 걸어가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양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저 영가들이 배가 고프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잡은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들 이것저것들 챙겨온 게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로 최대한 정성스럽게 제사를 하나 좀 차려주라 한다. 상을 하나 좀 차려주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참 고마울 것 같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전체 포인트를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희한한 게요. 밤길이 더군다나 갯바위 길인데 뭐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상황에 꼭 그냥 아스팔트 가는 기분이었어요. 오, 예.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냥 평탄하게 안전한 길을 가듯이. 예. 좋은 예로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주지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산꼭대기에 묘를 썼거든요. 소백산 꼭대기에. 근데 꿈에 현몽을 해서 내 상여를 이렇게 긋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것이다 하고 진짜 상여를 그 길로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평탄한 길 가듯이 하고 그 묘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평지 가듯이. 험한 갯바위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건들 다 모아서 잔 뭐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서 따라드리고 절하고 거기서 절을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많이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냐. 고맙소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명이 말한 건 아니고 아주 여러 명의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고맙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는 아니어도 반절 이상은 들었어요. 절반 이상은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다 했을 게 됐구나 하고 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따라드릴 건 따라드리고. 네. 근데 그 술을 마셨는데 술하고 뭐 다른 뭐 안주거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게요.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술도 맛이 안 느껴지고. 그런데 우리가 고기 잡은 거 그것도 구웠거든요. 간단하게 손질해서 얼른 구웠어요. 그냥 몇 마리 구워서 이제 상에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무맛. 술도
술이 무맛이란 것은 이건 희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이 지났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 일 없이. 그러고 나서 한참 있으니까 배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순서대로 다 탔어요. 다 타고 갈라는데 배가 이제 섬에서 출발해서 육지 쪽으로 나가려는데 뒤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우리 보고. 잘 가라는 뜻으로 굉장히 밝은 얼굴 있잖아요. 밝은 얼굴로 막 웃으면서 우리한테 뭐 어떠한 말은 안 하는데 손만 이렇게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근데 정확한 얼굴이나 뭐 이런 게 안 보이지만은 느낌이란 게 웃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고맙다 웃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배에서도 2명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밤에 저랑 같이 그 연가들 보러 갔던 사람하고 다른 분 한 분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도 흔들려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괜히 내가 여기서 손 흔들면은 물론 좋은 느낌이지만은 혹시나 따라붙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손 안 흔들고 그냥 이제 무사히 항에 도착하고 저는 그런 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연가들이고 어떠한 사연인지를 몰랐어요. 마무리될 때까지도. 근데 그 몇 년 후에 불과 한 1년, 2년 그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잖아요. 네. 6.25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위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섬으로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섬에 가갖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섬같이 중간에서 배에서 내리게 하고 거기서 기관총으로 사를 한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알고 나서 제가 다시 그 섬을 갔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오. 그래갖고 뭐 글씨는 잘 못 씁니다만은 우리 제사 모시고 그럼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 대충 그냥 뭐 여러분이니까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런 분들하고 빵 하나 제대로 차려서 갔어요. 제가 배에다가 일부러 제 사비 들여서 제대로 상 차려서 섬에 내리지는 못하고 그날 파도가 많이 쳤거든요. 내리진 못하고 그냥 뱃머리에다 상 차리고 술 놓고 해갖고 바다 주위에다 뿌리고 그냥 괜히 그러면서 그냥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냥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내용 전달을 감정 전달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참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네. 얘기가. 이게 이 예, 사건 예. 자체가 민간인 분들이 학살이 된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억울하게.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죠. 가서 뭔가 이제 뭐 일명 뭐 땡이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마. 그렇죠, 그렇죠. 아유, 물론 악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서글픈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또 그래서 전혀 무서운 것도 없었고. 네, 이 갈명도라는 이 섬 자체가 갈명이라는 이 말을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물이나 음식에 너무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을 갈명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아하,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물이나 음식에 너무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움 또는 그런 목숨이나 그런 상황이라고 나오는데 참 그런 지명이란 게 무시 못하나 봐요. 그냥 막 짓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연가들을 좀 봤습니다. 아이고. 근데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셨고 이게 마냥 아이고.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아픈 역사가 그러니까요. 있고. 원래 저는 옛날 네. 얘기는 안 하고 최신판만 얘기하려 했었는데 네네네. 이런 얘기는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는 같이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도 싶고 네. 또 이런 불쌍한 영가들이 계신다. 영가란 게 절대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네네. 그걸 한번 좀 말씀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이제 갈명도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겪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죠. 거기서 계셨던 영가분들이 다 사연이 있었던 분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악의는 없었던
그런 연가들의 이야기였는데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갈명도라는 그 섬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 여기도 그냥 보통 섬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낚시꾼들도 좀 꺼리는 섬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섬 중에 하나가 있다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